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텍사스 유벨드 사건 용의자는 경찰이 밖에서 머무르거리는 약 1시간 동안 교실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들이 내 자식 살리라고 소리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문제는 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질 확률보다 총에 맞아 숨질 확률이 높을 정도의 거의 4억 정의 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이 사람보다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말하는데 정치인들이 하도 꼬아서 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혼돈됩니다. 총기 규제는 모든 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총의 종류, 나이 등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BTS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아시안 혐오 방지책이 이슈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보스의 갑질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보스와 정치인들 케이스가 인용된 이 기사는 갑질 거부 캠페인에 효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예비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멀어진 것을 보여줬지만 트럼프주의는 중간선거까지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가 노예 해방의 날 특별 상품을 기획했다 사과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땅을 내주고 휴전하라는 제안을 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신저의 달력은 2022년이 아니라 1938년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텍사스주 세계 꿀의 수도라는 유발디에서 일어난 인구가 16,0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러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이 19명이나 숨지고 또 선생님들 2분이 전부 선생님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 들으면 이만큼만 듣고 저기서 얘기 들으면 저만큼만 듣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특히 총기 규제를 절대로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집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가디언은 한 40분 정도라고 하고 미국의 모든 언론은 1시간 정도 18살의 용의자가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뭐냐면, 처음에 이 18살에 지금은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 용의자의 입으로는 밝힐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떠안고 용의자는 결국은 국경수비대 특별 그 기동대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이미 무장한 경비원이 있었고 서로 총싸움을 했고 경비원이 다쳤습니다. 나중에 2명의 경관이 와서 역시 용의자와 총싸움을 했고 또 다른 경관이 다쳤습니다. 4명의 국경수비대원이 와서 이 용의자를 살해했었어야지만
총이 멈췄습니다. 용의자의 트럭이 학교 앞에 주차된 게 11시 30분이었고 12시 52분에도 총소리가 났습니다. 국경순찰대 특별기동대가 그 교실 안을 뚫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밖에서 경관들이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딸 죽는다, 내 아들 죽는다, 살려내라 하다가 이미 그 숨진 그 아이의 그 아버지는 my baby를 내가 구해 하면서 아버지들이 이미 모였기 때문에 총소리가 나고 뭐 거의 1시간 정도가 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우리가 들어가겠다. 경관 당신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고 경찰의 제지로 못 들어갔죠. 당연히. 왜 그렇겠습니까? 용의자가 그 안에서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는지 상태를 알 수 없었고 결국은 이 국경수비대가 와서도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 이 경찰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용의자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4학년 교실에 있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스텝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문을 열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40분 내지 1시간 동안 경찰들이 많이 바깥에 있어도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총이 많습니다. 인구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가 있지만 특히 이제 스웨덴에서 조사하는 대부분의 매체들과 국가에서 믿고 있는 그 조사에 따르면 어제는 제가 미국 다음에 예멘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이에 포클랜드 제도가 있더군요. 이 포클랜드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이 120정입니다. 그리고 포클랜드 제도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인구 100명당 총이 몇 정인가요? 62정. 세 번째가 예멘. 인구 100명당 총이 52정.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이 120정이면 하나도 총을 갖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평균으로 구태여 따지고 본다면 한 가족이 5명 정도 있다 하면은 총은 그 집에 6정이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총이 많으면 결국은 총싸움이 나고 사람이 숨지게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있고 정신건강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 뭐 분노에 찬 청소년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경찰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맨손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만큼 빠른 시간에 이만큼 많은 사람을 어린이들을 숨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뭉툭한 흉기가 있어도 그렇고 이건 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자는 살상 무기를 2개, 핸드건도 사용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2명의 경관도 방탄조끼까지 입고 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용의자를 막지 못했던 겁니다. 큰 무기가 있으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영국 경찰이 2021년도에 민간인을 사살한 게 딱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물론 미국이 인구가 많습니다만 미국은 2명 대 1055명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영국 경찰이 미국 경찰보다 더 관대하고 인종차별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총 때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을 이렇게 인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총이기 때문에 경관들이 일을 할 때 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실제로 총이 보이고요. 어떤 경우는 총이 없어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오인하고 잘못 추정을 해서 과잉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영국 경관이 한 해에 시민 2명을 살해했을 때, 사살했을 때, 총을 쏴서 숨지게 했을 때 미국은 1055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총이 많으면 총기 사고도 많다는 것을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총격 사건, 미국에서는 4명 이상을 대량 그 살상으로 보고 있는데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는 101케이스 이번 사건과 같은 대량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개발되고 여러 가지로 사고도 뭐 자유롭고 하는 그런 프랑스는 8개 케이스, 독일 5개, 캐나다 4,
뭐 핀란드 셋, 뭐 이 정도 거의 뭐 없는 나라들이 많고요. 총기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총기 규제를 하자는 것은 수정헌법 2조라는 것, 모든 그 국민이 뭐 어떠한 일정 뭐 나이가 되면은 지금 뭐 21살로 보고 있는데 18살이죠. 이번에 용의자도 18살인데 생일날 뭐 거의 400발 되는 총알도 사고 살상무기도 구입을 하고 했으니까요. 무기 소지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2조인데 총기협회는 헌법을 놓고는 항상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시대라든가 상황이 바뀐 이런 것을 감안하든 감안하지 않든 어쨌든 그 해석의 차이인데 총기협회는 이 수정헌법 2조를 가장 확대해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의 미국에선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인정을 합니다. 총기에 대해서 완전히 총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요. 미국이 독립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때 민병대의 활동도 있었죠. 농부들은 지금도 총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뭐 엄청나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로서 사냥으로서 이런 그 총도 있고 시골과 도시의 차이 시골은 경찰국도 저 멀리 있고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예전에 보안관 있는 마을 우리가 영화 많이 봤잖아요. 게리 쿠퍼 나오는 영화 같은 것 그런 것들 그에 비해서 도시는 또 갱단 이런 바탕으로 총기가 많은 것이고 등등 모든 것을 다 바탕에 두고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18살짜리가 전쟁에서 쓰는 그런 총을 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숨지게 하는 것을 그대로 봐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총을 어떻게든 어렵게 총을 갖는데 어렵게 하는 규제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렵게 한다는 것은 기간도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신원조회를 하고 뭐 정신건강 뭐 가정폭력 같은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총기도 살상무기 같은 것을 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거죠. 사냥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살상무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나이 지금까지 이번에 사건 또 열하루 전에 버팔로에서의 총격 사건 캘리포니아 뭐 컬럼바인 하이스쿨 플로리다의 파클랜드 하이스쿨 여기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이 같은 살상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전부 21살 아래입니다. 21살 아래가 전쟁터에서 쏠 수 있는 총을 살 수 있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합법이거든요. 이번에 용의자도 합법으로 총을 샀고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냐. 이게 이제 대부분의 거의 모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민주당 가운데서도 물론 총기 규제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의 부지사로서 이번에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회에서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같은 경우가 민주당인데 평생 다른 이슈 다 엄청 진보인데 총 차고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100% 의견 일치를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다 막자는 건 아니고 총기 규제를 이번에 좀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분노에 차 있는 동안 내가 총을 쏴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리겠어. 이럴 때 이제 조금 기간을 두는 것, 이혼할 때 기간을 두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모든 총을 다 막자는 것은 아니고 18살이냐 21살이냐 술도 21살이 돼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총을 사는 게 이번에 숨진 용의자처럼 살상무기를 사는 게 운전면허증을 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애완동물 입양하는 절차보다 훨씬 살상무기를 사는 게 쉬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 안 그렇잖아요. 뉴욕 안 그렇잖아요. 하지만 느슨한 주가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주처럼 21살만 되면 거의 모든 훈련도 없이 허가증도 없이 총을 사고 총을 대중 앞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으로 총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런 대량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제 텍사스의 주지사가 정신건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무장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건강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17시간 아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인종차별 있고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만 수많은 사람이 총으로 숨져야지 되는가? 문제는 총이라는 겁니다. 교사가 무장을 하는 것이요. 교사가 무장을 하는 것, 이 초등학교에는 랍이라는 이 텍사스의 초등학교에는 무장한 가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장한 가드 범인과 싸우다가 총에 맞았죠. 경관들 범인과 싸우다가 총에 맞았죠. 범인의 총이 더 많고 더 강했던 거죠. 특수기동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등장하기 전에 물론 총기 소지를 자유화해야지 된다 하는 공화당에서는 교사들이 플로리다주의 주지사 같은 경우도 교사들이 무장을 하면 누가 뭐 감히 무장을 하고 어차피 선생님이 총이 있으니까 들어갈 생각을 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런 모든 분쟁은 항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대비를 하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처음에 말로 싸웠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어깨 치고 하다가 밀치다가 뭐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하다가 총 나오고 핵무기로 가는 거죠. 점점 교사가 일반 총을 무장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더 강한 총 AR-15를 지금 2정이 아니라 6정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절대로 이 교사가 총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결과에 비하면 그것보다는 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상 무기는 일반인에게 팔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제 그 텍사스 주지사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뭐 이 그 용의자가 초등학교에 가서 뭐 이런 총격 사건을 저지르겠다고 썼는데 못 막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그것조차도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그 자체에 쓴 게 아니라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여러 가지 개인 메시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하고 어쨌든 의도 자체가 총기 규제를 완전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외로운 늑대의 이 범행이다. 외로운 늑대는 미국에만 있습니까? 혼자 샤이하고 다른 사람과 뭐 접촉도 잘 안 하고 평소에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정말 대형 참사를 비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외로운 늑대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미국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숫자 3억 3천만 명보다 총이 더 많은 거의 4억 정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총이 많으면 다다익선일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야지 좋은 게 있는데 이 케이스에는 총이라는 거죠. 경관들도 함부로 가지 못했다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냐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0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0세부터 19세까지 총으로 숨진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보다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5.3명이 총으로 숨졌고 자동차 사고로 숨진 0세부터 19세 사이까지 아이들이 4.8명입니다. 이 경우는 꼭 뭐 학교 가서 총기 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총이라는 것은 자살에도 쓰여질 수가 있고 가정폭력을 하던 그 과정에서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총인 겁니다. 전국총기협회는 내일 이 유벨드라는 이 지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휴스턴에서 전국구 총기협회 연례 회의를 열고 예정됐던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고 또 텍사스 주지사도 가고 텍사스의 상원 의원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도 갑니다. 아마 휴스턴은 지금 대규모 시위에 대비한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력한 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한정된 겁니다. 아무리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총기 소지 자유를 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규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면적인 규제가 아니라 상식선 안에서의 규제안을 만들어서 상원으로 넘겨도 절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어제
아버지가 숨졌죠. 2년 전에 조지 프로이드라는 경관에 의해서 뭐 목 절려서 숨지고 뭐 이런. 그래서 경찰 개혁, 총을 쓰는 것도 좀 덜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정도밖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겁니다. 아마 내일 전국 총기협회의 연례 회의는 세계적인 빅 이슈가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에서 보도하는 한국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두 개로 하나는 방탄소년단 BTS 또 하나는 갑질. 이 갑질에 대한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는요. 한국의 갑질 문화를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볼 수 있게 했고 그것이 꼭 그 회사에서 보스와 상명하복에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형태로 그 변천을 거쳤는가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뉴스를 왜 택했느냐면 단순히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 하면 뉴스도 많은데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의 미국을 들으실 테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거의 직원인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듣고 계실 겁니다. 비교 좀 해봐도 되겠네 하는 뜻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간단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31일이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5월이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드 문화유산의 달, 아시안 그 퍼시픽계 미국인의 유산의 달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뭐 기여한 것 이런 것들도 뭐 하고 이벤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BTS 방탄소년단을 만납니다. 오늘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하면 큰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을 백악관에 초대한다던가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슈 때문에 BTS 방탄소년단을 만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코비드-19 이후에 아시안에 대한 인종범 혐오 또 그 혐오를 넘어서 어떠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 같은 것이 늘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그 혐오 범죄 방지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BTS를 만나는 겁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를 백악관에서는 논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백악관에서 표현하기를 이 그 BTS는 젊은 그 대사들이다.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하는 뭐 여러 가지 무슨 플랫폼 같은 것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소수 인종인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일 아마 뭐 간단한 것이 될 것 같은데 빅한 뉴스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될 것 같습니다. 반아시안 정서가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한 340% 정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코비드-19,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행정부라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공화당 심지어 한인들 가운데서도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부를수록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나쁜 쪽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몰고 가셨다고 죄책감 조금 느끼시면 좋겠고요. 안 느끼셔도 할 수 없고요. 혐오 범죄가 이래저래 2021년도 지난해에 에이시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 12개 이상의 도시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록적으로. 그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당연히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이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 무척 많잖아요. 이 LA 카운티 가운데서도 특별히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 뭐 얼바인 같은 데는 특히 중국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막아보겠다 하는 의지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불과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밴드라고도 할 수 있는 BTS 방탄소년단을 만납니다. 당연히 뭐 백악관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한국의 근로자들이 보스의 갑질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 Turn the table, 테이블을 저쪽으로 돌려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상황을 바꾼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언제부터 대체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가 강아지에게 먹이 주고 청소하라고 명령했다던가, 뭐 이거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본인 어디 갈 때 직원에게 시켰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 폼페오 국무장관, 내가 뭐 꼭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기꺼이 하는 문화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죠? 뭐 알아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항공사의 상속자가 어떻게 있는가, 땅콩 때문에 뭐 회항하고 한 것. 신문 재벌의 10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 기억나시죠? 이제 전부 그 목소리. 운전기사 아저씨를 얼마나 학대하든지 뭐 해고시켜버리겠어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한 일이다. 갑질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건 이제 뉴욕타임스가 세계적인 신문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알라고 설명을 해준 거고, 갑과 을의 관계도 설명을 했고요. 계급사회가 아직도 무척 팽배한 한국에서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는 거죠. 웹사이트도 있고 거리에 막 배너로 쫙 고발을 하는 거죠. 스티커 공중화장실에 쫙 붙이고 정부 기구라든가 경찰, 시민단체, 기업에서 전부 갑질 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참지 않고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피해를 받지만 일자리를 쫓겨났어야지만 된다던가 그런 거. 심지어 갑질 교수도 있잖아요. 갑질 교수의 경우는 일종의 그 학생들과 뭐 점수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갑질로 보고. 그런데 이 같은 대대적인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어느 날 갑자기 평판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선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이 아니라 이제 그 와이프가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해서 뭐 음식도 사오라고 하고 뭐 명절 때 쇼핑도 시키고 했었다는 거죠. 더는 사람들이 견디지 않는다. 뭐 승무원 박창진 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공사의 너츠 사건, 그 언니가 그랬는데 동생과 엄마는 또 막 직원에게 소리 지르고 막 무섭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유튜브에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이 사과하고 갑질의 전형인 딸들은 사라지고 그 회장도 이제 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 됐고, 이런 형태 시민단체인 갑질 911이 아니라 119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와도 막 인터뷰를 하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회사의 CEO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나보다 그 보스, 갑이라고 부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더 높은 표준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 요즘은요, 너 나한테 갑질해? 이러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디에 실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국은 세계 부유한 국가 중 근무 시간 가장 길고
maybe 멕시코 다음 한국 아닌가요? 갑질은 한국의 이 노동 조건에서 가장 나빠하는 사람들이 내가 갑질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남자 조금 갑에 있는 사람이 을에 있는 여자 직원에게 뭐 옷차림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만뒀다는 사람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후보 측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김무성 2017년 김무성 전 그 대표가 공항에서 그냥 그 가방을 확 차버렸던가요? 어떻게 해서 그냥 확 굴러가게 하고 딱 그 보좌진이 그거 잡아가야지 되는 그런 거 보여줬잖아요. 그 뒤에 엄청나게 조롱거리가 됐었다. 일부에서는 군사 독재 시대의 그 상명하복 그런 것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강준만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급주의에 중독됐다. 그걸 반영하는 게 어찌 보면 기본 문법과 같은 것, 사회에서 뿌리 깊은 아주 창피하고 불쾌한 그런 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변화하라는 애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요. 최상훈 특파원이니까요. 그 지국장이죠. 서울에. 민주주의를 향한 이 나라의 행진이 결국은 그 갑질이 시작됐다고도 얘기하는 독재자도 추방했고 대통령은 탄핵을 했고 군부 정권에 맞서서 그랬고 그렇게 했고 아주 민주자유주의적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위를 했는가.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이제 그것을 그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놨고 최근에 이 추세는 갑질, 내부 고발 이런 그 경향이라는 거죠. 내부 고발을 왜 하냐면 사법제도 자체에도 사람들이 굉장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엘리트들을 처벌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경우 어떠한 아주 애매모호한 시기에 약간 처벌당했다가 나중에 다 뭐 사면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 2007년도에 한화합 회장 김승현 씨 노동자를 폭행해서 잠시 수감됐었고 2010년 SK 그 최철원 회장도 알루미늄 그 야구방망이였죠. 이 누군가를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렇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2017년도에 종군당 이장한 회장 뭐 그 오디오 나온 거 운전기사에게 막 욕질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좋게 말하면 너의 아버지가 너를 왜 그렇게밖에 못 키웠느냐 하는 말을 가장 최악의 상태로 표현한 것. 2018년도에는 온라인 파일 그 공유업체인 그 양진호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하게 구타하는 영상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는 못 참겠다. 이 양진호 씨는 뭐 폭력 등 여러 혐의로 수감됐고 그리고 이제 종군당의 이장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뭐 사과하고 인사하고 하는 정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이만큼 더는 못 참아 하고 왔는데도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그 선거에 있어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뤄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이 사회적인 갑질 문화라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이 2019년도에부터 발효가 됐지만 그런데 그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뭐 최대 $8,000 미국식으로 하자면 그 정도의 벌금 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이 갑질 119에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고 한 것을 보면 직장에서 29%가 나 학대받았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인권 변호사 윤지영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건 회사 안에서 해결할 일이지 하면서 회사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것을 내부 고발자 형태로 외부로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갑질 911 관계자가 군사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까지 탄핵한 국가 국민인데 여전히 직장 문화를 우리는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오늘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엊그제 있었던 뭐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도 조금 한번
어제 이 총기 사건 때문에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어떤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선거 결과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그리고 또 미국에 관심이 있는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맥을 딱딱 짚어둬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위에 뭐 반석처럼 세워져서 하나하나 겹겹이 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할 때 어떤 것을 신경 쓰냐면요. 어떤 때는 현실과 그 뉴스에 많은 그 괴리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돈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언론 매체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뉴스에 대해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 게 다 스트레스로 쌓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결하자.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잠시 뒤에 그 Juneteenth Day에 관련된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예비선거 치러진 결과에 대해서 조지아주에서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지사는 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데이빗 폴듀보다 50% 이상 차이가 났고, 총무처 장관도 19% 차이로 이겼고, 이게 이제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두 사람만은 떨어뜨려야지 돼. 내가 이겼다고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다 빠졌나? 조지아주에서 꼭 그렇다고 어느 정도 빠졌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에서 주지사는 그렇게 많은 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를 누른 것은 워낙에 미국 주지사 가운데서 거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의 주지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도 아니었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사람이 지긴 했지만 트럼프에 대한 투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 두 사람 다 그 선거를 가장 가까이서 깊숙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특히 주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투표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감 같은 것 없습니다. 이 총무처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주지사의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한테 화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예비선거는 지금부터 3월에 시작을 했고 9월 달까지 갑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주네요. 6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 선거에서 조지아주에서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엊그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니스트가 한 말이 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멀리 하기는 하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가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왕족, 이건 이제 부시 가문, 아버지, 아들, 또 다른 아들 플로리다 주지사, 그 또 다른 아들 플로리다 주지사의 아들인 이제 그 부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조지 P 부시가 졌잖아요.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이 법무장관에게. 그 사람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시 가문의 정치적인, 이것은 이번에 굉장한 실패를 한 거고, 총기 규제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주의 민주당 루시 맥베스 하원 의원은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막 투표 이렇게 점검하다가 어제 이 총격 사건에 관한 얘기 나오고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긴 것이 있고, 그래서 총기는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민주당끼리의 선거에서요, 그 텍사스의 하원 선거에서 좀 온건한 민주당인데 이 낙태에는 반대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민주당, 아직도 여기선 누가 됐는지 모르거든요. 낙태에 반대하는 지역 정서도 그렇고 그 라틴계가 많이 살고 있고 그런 그 현직 의원과 진보적인 도전자, 낙태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 정서에 맞는다고 해서 이 낙태가 적어도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는 큰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펜실베니아에 지난번에 선거 치러졌었던 상원 예비선거 닥터 오즈와 데이비드 매커믹이라는 전에 헤지펀드의 대표였었던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재검표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월마트가 준틴스 말하자면 특별 기획 상품이죠.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준틴스라는 게 노예 해방의 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그 연방 할러데이가 됐고 연방 공휴일이 됐고요. 원래 그 1865년도 남북 전쟁하고 그때는 뭐 이렇게 사발통문 같은 형식으로 했고 횃불을 피고 이런 것으로 알리고 하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처럼 딱 텔레비전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한 번에 쫙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주에서는 뭐 노예 해방이 선언됐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일부에선 지켜지고 일부에선 무슨 노예 해방은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날을 준틴스를 6월 19일이죠.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정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월마트가 아이스크림을 내놓은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내놓으면서 좋게 말했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문화 그리고 자유가 된 거 모든 거 다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막 사람들이 아니 이런 날을 어떻게 그 물건을 파는 것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야 하고 비난을 막 하니까 어제 그 월마트의 그 대표단이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과하는 것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차라리 크리말리셔스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 아이스크림을 만든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여자 셰프 이름이 뭐든가요? 리즈 로저스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기획 상품도 함부로 못해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많이 이제 그 요즘 줌을 많이 쓰시니까요. 줌인 됐던 적이 있는데 줌아웃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헨리 키신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땅을 좀 양보하더라도 양보를 하는 형태로 휴전 협상을 해야지 된다 하는 형태의 발언을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네요. 헨리 키신저 그분은 키신저의 달력은 2022년이 아니라 1938년이군요. 뭐 나치 독일이 체코슬라바키아를 합병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뮌헨 협정 같은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깊은 과거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1938년도에서 나타나서 이 헨리 키신저가 98세입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대단하다. 나이 98세에 저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의견을 얘기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깊은 과거에서 나타나서 우크라이나의 한 부분을 러시아에게 넘겨야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 뭐 지정학적인 것을 해서 뭐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의 뜻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폭격을 당하고 그랬는 것을 아는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렇게 땅을 주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을 반문을 했습니다. 독재자와 만남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다 하면서 러시아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러시아 편에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 러시아를 이해를 해야지 되고 러시아의 국익도 고려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보스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었다. 헨리 키신저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뭐 땅 영토 이런 거 많이 그 양보하면서 이 푸틴과 협상을 할 뜻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외부적으로 하는 말과 뼈가 시리고 아프더라도 또 더 많은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지 그것은 우리가 속의 것까지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늘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의 미국을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시고 불만도 해주시고 남이 불만할 때 막아주시기도 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